운해무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서 숲이 역광으로 보이는 풍경입니다. 오늘은 이 그림을 완성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빨간색으로 스케치와 밑색을 진행합니다. 아주 재미들렸습니다. 앞으로 항상 이렇게 빨간색 스케치를 할 생각은 아닙니다. 빨간색 스케치로 어느 정도의 발전이 되고 나면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 또다시 그 다음을 모색하겠습니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더 많은 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빨간색으로 명암을 구별하면서 밑색을 진행합니다. 눌러서 칠하지 않고 약한 힘으로 차곡차곡 얹어갑니다. 마치 빨간색 하나로만 완성할 것처럼 차분히 진행합니다. 이전 몇 장의 그림을 유심히 보셨다면 이 밑색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나중에 올리는 색들의 사이를 비집고 올라와서 그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역광으로 표현됩니다. 역광의 사물들은 대부분 어둡게 표현되기 때문에 색의 변화가 많지 않게 됩니다. 그 대부분의 어둡기는 검은색으로 덮어주기로 합니다. 검은색의 틈에 빨간색들도 섬세하게 남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가끔 어떤 종이를 사용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외국분들도 그렇고 한국분들도 몇 분 말씀하셔서 답변 드렸습니다. 종이는 그냥 흔하게 사용하는 켄트지 200g짜리를 사용합니다. 몇 번 전용지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진행 과정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완성 단계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종이가 두껍고 밀착감이 좋았지만 그림의 결과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격은 몇십 배였습니다. 수채화형 종이는 종류도 다양하고 작품의 스타일에 따라서 값비싼 종이가 투자의 가치가 있습니다. 수채화는 종이가 물을 먹으면 건조 과정에서 심하게 울기 때문에 얇은 종이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작가에 따라서는 조금 더 표면을 거칠게 다루기 때문에 그 표면이 더 질기도록 다른 첨가 물질과 가공 기법이 사용됩니다. 물론 켄트지로도 수채화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 조금만 그려도 울고 표면이 벗겨져서 보통은 전용지를 추천합니다. 저 역시도 수채화를 할 때는 전용지를 사용합니다. 그에 반해서 오일 파스텔은 그다지 종이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종이의 골이 너무 촘촘하면 금방 골이 메워져서 두 번째 칠이 용이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복사용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 종이는 종이의 골이 물고 있는 안료의 양이 적어서 블렌딩을 할 때도 종이 위에서 밀려다닌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수채용지처럼 종이의 골이 너무 굵으면 별 효과도 없으면서 재료만 엄청나게 먹습니다. 중목 정도의 종이라면 오일 파스텔 소모량이 10배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기법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면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사용해본 결과 적당한 두께의 켄트지 정도라면 오일 파스텔을 사용하는데 적당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연습하는 용도로서의 종이라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이 얘기하다 보니 그림은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광을 받고 있는 풍경입니다. 그리는 모든 사물들은
대체로 어두워서 사물 고유의 색을 많이 감추고 있습니다. 녹색 들판과 숲이지만 대부분 회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습니다. 화면 혼색 과정에서 가장 염두에 둬야 할 사항입니다. 녹색으로 보이지만 녹색으로만 칠하면 거슬려 보이게 됩니다. 반드시 회색과 혼합하거나 병치해서 채도를 낮춥니다. 화면 전체에 널리 퍼져 있는 숨구멍을 차츰 정리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숨구멍을 남겨놓는 이유는 원활하게 혼색을 하기 위함입니다. 혼색을 통해 가급적 다양한 색상을 사용해서 그림을 풍성하게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숨구멍도 모두 막힌 상태에서 이미 너무 두껍게 올려진 상태가 되어버렸다면 혼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표면이 조금 마르고 나면 그런대로 덧칠이 가능하지만 역시 숨구멍을 적절히 남긴 후에 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흐르는 실개천입니다. 하늘의 색과 밝기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얼마 전에 오일 파스텔이 잘 부러지는 이유가 제 탓이 아니라는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껍질을 벗기다가 수상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간혹 별로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뚝뚝 부러지는 현상이 있어서 이상하다 했더니 이 금간 부분이 원인이었습니다. 모든 제품이 이런 건 아닌데 아주 간혹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늘 자책만 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가까운 부분에 피어난 잡초들은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너무 거슬리지 않도록 편안하게 그리겠습니다. 녹색이 튀지 않도록 비슷한 밝기의 회색으로 눌러줍니다. 잡초의 결 방향도 신경 써주겠습니다. 나뭇잎 틈이 너무 넓어서 나무가 좀 성겨 보입니다. 틈을 조금 좁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틈에 보이는 하늘을 그려 넣습니다. 작은 철이지만 밝기를 최대한 다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그림은 후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림의 후반 진행이 시작되면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손대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더 이상 손대지 않아도 좋을 만큼 완성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듭을 짓는 감각으로 진행합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지 않고 막연하게 그리다 보면 그림을 매듭 짓는 감각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꼼꼼하게 그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림 전체의 호흡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